누군가의 인생이 화려하게만 보이는데 정작 그 속은 숨이 막히도록 옥죄어 있다면 어떨까요? 박영나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는데요.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 같은 통제가 늘 따라붙었습니다. 영나는 누구보다 빛나는 옷을 입고 값비싼 가방을 들고 언제나 고개를 곱게 든 채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녀는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재벌가의 딸로 보였죠. 하지만 그 모습은 온전히 그녀 자신의 것이 아니었어요. 옷을 고른 것도 가방을 고른 것도 심지어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도 모두 어머니 고성희의 지시였습니다. 영나가 어릴 적부터 익숙해진 것은 스스로 선택하는 법이 아니라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따르는 법이었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 피아노 학원을 가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성희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죠. 내가 하고 싶다는 건 아무 의미 없어. 내 인생은 내가 아니라 내가 아는 게 맞아. 그 한마디에 영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뒤로는 하고 싶은 걸 꺼내는 것조차 스스로 금지하며 자랐어요. 겉으로는 고분고분한 딸이었지만 속으로는 늘 작은 반항심이 움찔거렸습니다. 친구들이 자유롭게 놀러 다니고 자기 취향에 맞는 옷을 고르는 걸 보면 부럽기도 했죠.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이 생길 때마다 어머니의 눈빛이 먼저 떠올랐어요. 차갑고 흔들림 없는 그 눈빛은 한번 거역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결국 영나는 선택권을 가진 적이 없는 채로 자라며 자신의 욕망과 자유를 마음 깊은 곳에 묻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억압이 더 교묘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어디를 가라, 무엇을 입어라 하는 지시를 넘어서 이제는 관계까지도 어머니의 허락 없이는 맺을 수 없었죠. 대학에서 친해지고 싶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성희는 그 집안 배경을 조사한 뒤 그 아이는 너와 어울릴 급이 아니야라고 말하며 단칼에 끊었습니다. 그 순간 영나는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이 철창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걸 새삼 절감했어요. 어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너는 특별한 아이야. 그래서 더 지켜야 해. 영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했죠. 특별하다고 말하면서도 왜 나를 자유롭게 두지 않는 걸까? 사랑이라기보다는 두려움, 보호라기보다는 집착 같았습니다. 하지만 속사정을 알지 못한 채 영나는 그저 어머니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스스로 최면을 걸었습니다. 성희가 이런 통제를 하는 이유는 남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녀의 내면에만 자리한 과거 때문이었는데요. 오래전 잃어버린 아이의 그림자가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죠. 하지만 그 사실을 영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더욱 불합리하게만 느껴졌어요. 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 수 없을까? 왜 나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항상 어머니의 그림자 속에 있어야 할까? 그 질문은 영나의 마음 한켠을 늘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의문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성인이 되었고 능력도 있으며 세상 앞에 당당히 설 만한 나이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한 걸음도 어머니의 손아귀 밖으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저녁 약속조차 어머니에게 보고해야 했고 가고 싶은 여행지도 허락을 받아야 했죠. 이쯤 되면 영나는 스스로를 새장 속의 새라고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정작 그 말조차 감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만 삼켜온 이 억압은 결국 영나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웃으며 예쁘게 보이려 해도 속으로는 매 순간 자신이 가짜라는 생각에 시달렸죠. 나는 누구지? 내가 원하는 건 뭘까? 혹시 나는 그냥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꾸며놓은 인형일 뿐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 밤마다 잠을 설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면서조차 낯설게 느껴졌어요. 바로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영나의 눈빛이 예전보다 조금 더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 작은 실수에도 크게 위축되고 남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다가도 어머니의 한 통 전화에 모든 자신감을 잃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 모순된 삶은 겉과 속이 너무 달라서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어 보였죠. 하지만 정작 영나는 그 굴레에서 빠져나올 용기를 아직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박영나의 화려해 보이는 삶은 사실 어머니 고성희의 그림자 아래 철저히 관리되고 통제된 결과물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속사정을 알지 못했죠. 영나 역시 이유를 끝내 알 수 없는 채로 답답하고 막막한 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왜 그토록 집착하듯 딸을 통제하는지 그 뿌리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과거의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죠. 아주 오래전 성희는 한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웃고 울던 그 아이는 어느 날 갑자기 곁에서 사라졌고 성희의 삶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불운한 사고라고만 생각했지만 그 일은 성희의 마음속에 평생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남았어요. 그녀는 겉으로 화려하고 강한 여성으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언제 다시 모든 걸 잃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에 늘 사로잡혀 있었죠. 그 아이가 바로 지은호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름. 다시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려 했던 이름이었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 성희의 앞에 은호가 나타났을 때 그녀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혈육이기에 느낄 수 있는 낯설지만 친근한 기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피부치의 눈빛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희는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이미 세월이 흘렀고 은호는 자신을 다른 이름과 삶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다가가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앞섰죠. 그래서 성희는 그토록 원하던 은호를 눈앞에 두고도 참 아픔에 안지 못했습니다. 대신 또 다른 딸인 박영나를 더욱 강하게 붙잡았어요. 다시는 내 아이를 잃지 않겠다. 성희가 스스로에게 내린 맹세는 집착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이 영나의 삶을 올가매는 통제로 이어졌죠. 성희는 매 순간 영나의 행동을 감시하며 완벽하게 통제하려 했습니다. 밥 먹는 시간, 옷차림, 친구, 심지어 영나가 어떤 감정을 품는지도 알아내려 했어요. 겉으로는 화려한 가정교육처럼 보였지만 그 속은 끝없는 두려움이 만들어낸 굴레이었습니다. 하지만 영나는 이 모든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늘 숨막히는 억압 속에 자라야 했는지 이해할 길이 없었죠. 그녀는 그냥 어머니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서운함이 점점 쌓였고 이유를 모른 채 누군가에게 늘 갇혀있다는 막막함은 그녀를 점점 더 고립시켰어요. 성희 역시 모순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를 향한 그리움은 여전히 가슴 깊이 자리했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이름이었기에 오히려 영나에게 모든 감정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사랑이 아닌 통제였고 보호가 아닌 집착이었죠. 결국 그녀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성희는 홀로 방 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흐릿한 빛 속에 웃고 있는 어린 지은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손끝이 떨며 눈물이 흘러내리곤 했어요. 하지만 이 감정을 누구와도 나눌 수 없었습니다. 한번 잃었던 아이의 그림자를 다시 잃을까 두려웠던 성희는 끝내 마음을 닫았죠. 그리고 바로 그 닫힌 마음이 영나를 새장에 가둔 굳건한 자물쇠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채 갇혀 살아야 하는 영나, 그리고 과거의 그림자에 붙잡혀버린 성희. 두 사람 사이에는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흘렀습니다. 그 긴장은 결국 언젠가 은호라는 이름과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을 운명이었죠. 사람들은 늘 박영나를 완벽한 사람으로만 바라봤습니다. 재벌가의 딸답게 세련되고 당당하며 흔들림 없는 얼굴로 사회적 자리에 서는 모습은 누구에게나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이지환의 눈에는 다른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화려한 겉모습 이면에 숨어있는 작고 불안한 그림자 같은 것 말입니다. 지환은 처음엔 그 불안함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나는 늘 매끄럽고 단정했으니까요. 그런데 아주 사소한 순간 그녀는 놀랄 만큼 크게 흔들렸습니다. 자그마한 실수를 저지른 뒤 손끝까지 떨리며 눈치를 보는 모습, 아무렇지 않은 척하다가도 어머니 고성희의 전화가 울리면 숨이 막히듯 어깨가 움츠러드는 모습이었죠. 지환은 그 장면들을 반복해서 보면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저토록 두려워하는 걸까? 왜 저토록 위축되는 걸까? 영나의 화려한 겉모습이 사실 단단한 갑옷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만든 얇은 껍질이라는 걸 지화는 점점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재벌가의 잘난 딸이 아니라 자신조차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감옥 같은 삶에 놓여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완의 마음속에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연민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연민은 어느 순간 그녀의 곁에서 지켜주고 싶다는 의지로 변했습니다. 지완은 자신도 모르게 영나의 작은 변화들을 관찰하게 되었어요. 그녀가 언제 웃고 언제 울고 싶은지, 어떤 순간에 가장 위축되는지, 마치 스스로도 모르게 그녀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듯 했습니다. 영나는 지완의 이런 시선을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느꼈습니다. 늘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며 살아왔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완의 눈빛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해하려 했어요. 그녀가 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지, 그 억압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가늠하려 했습니다. 그런 시선은 영나의 마음을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늘 홀로 견뎌야 한다고 믿어온 삶 속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봐주고 있다는 감각이 스며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단순히 어머니의 반대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스스로도 인정하지 못한 채 묻어둔 상처, 나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지완은 그런 그녀의 흔들림을 알면서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곁에 머물렀죠. 영나가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잔뜩 긴장한 어깨를 하고 있을 때 조용히 옆에 서서 말없이 힘이 되어주는 것. 그저 그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영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지완에게도 변화는 찾아왔습니다. 그 역시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죠. 늘 당당해 보였지만 그 자신도 가정사와 얽힌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영나의 삶이 낯설게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다. 하지만 적어도 그녀가 숨을 쉴 수 있는 순간만큼은 지켜주고 싶다. 그 결심은 말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과 행동 하나하나는 이미 영나에게 전해지고 있었죠. 영나는 점점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다는 느낌, 그것이 얼마나 따뜻하고 낯선 감정인지. 평생 처음 경험하는 감각이었고, 그래서 더 두렵고 동시에 더 간절했어요. 화려한 외피 속에 감춰진 불안, 그리고 그 불안을 읽어내는 단 한 사람의 눈길. 그것이 바로 지완과 영나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가득한 자선행사장은 마치 완벽한 무대를 방불케 했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여들었고 모두가 서로를 향해 웃음을 건네며 체면과 품위를 과시하고 있었죠. 그 한복판에 박영나가 있었습니다. 값비싼 드레스를 입고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금도 편하지 않았어요. 그날 영나의 발걸음 하나, 손짓 하나까지 모두 고성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성희는 행사에 동참한 사람들과 악수하는 방식까지 일일이 알려주었고 영나는 그것을 외워서 따라야 했습니다. 마치 연극 무대에서 정해진 대본을 읽듯이요. 하지만 인간이 기계처럼 완벽할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잠시 시선을 다른 곳에 두는 순간 준비해온 멘트가 어긋났고 그 작은 틈은 순식간에 실수로 이어졌습니다. 영나는 한 인사의 이름을 잘못 불렀고 그 자리에서 웃음 섞인 탄식이 퍼져나갔어요. 단 몇 초의 일이었지만 영나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지켜보던 성희의 눈빛은 차갑게 굳었습니다. 표정 하나만으로도 영나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위축되었죠. 온몸이 떨렸고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은 실수라며 금세 흘려보냈지만 영나의 마음속에서는 그 순간이 돌이킬 수 없는 낙인처럼 새겨졌어요. 바로 그때 이지완이 움직였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다가와 영나 곁을 지켰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받아 분위기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사장의 흐름을 되돌린 것이었죠. 그 덕분에 영나는 더 큰 망신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나의 내면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행사장을 벗어나 차 안에 앉았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숨을 크게 들이켰어요. 마치 오랫동안 물속에 잠겨 있다가
가까스로 올라온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곁에 있던 지완의 존재가 새삼 크게 다가왔죠. 지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옆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 그 침묵이 오히려 영나에게는 보호막처럼 느껴졌어요. 늘 모친의 날카로운 지시와 차가운 시선만 마주해온 그녀에게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은 낯설고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영나는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지켜지고 있다는 감각을 경험했습니다. 짧고 순간적인 감정이었지만 분명히 마음속에 무언가를 흔들어 놓았죠. 늘 혼자 감당해야 했던 세상 속에서 이제는 의지할 수 있는 어깨가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내면에 조심스러운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균열은 단순히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균열을 통해 영나는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꿈꾸고 있는지 비로소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시선 끝에는 언제나 곁을 지켜주고 있는 지완이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그날 밤 영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실수로 인한 수치심보다 자신을 지켜준 한 사람의 모습이 더 강렬하게 남았죠. 그 기억은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 가슴속 어딘가에 새로운 감정을 싹 틔우고 있었습니다. 자선 행사에서 벌어진 작은 사건은 고성희의 눈에 오래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성희의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곧 위기의 전조처럼 보였죠. 무엇보다 영나 곁에 자연스럽게 서 있던 이지완의 존재가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성희는 누구보다 영나를 완벽하게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어야 했고 사소한 실수조차 용납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행사장에서 영나가 흔들리는 순간 지완이 빈틈을 메우며 주목을 받은 장면은 성희에게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일으켰습니다. 안도와 불안이었습니다. 딸이 망신을 면한 건 다행이었죠. 그러나 딸의 약점을 파고드는 또 다른 존재가 나타난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성희는 영나를 불러 단호히 경고했습니다. 지완과 가까워지지 말라고,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고요. 겉으로는 체면과 이미지 관리를 위한 충고처럼 들렸지만 사실 그 말 속에는 억눌린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희의 기억 속에는 오래전 잃어버린 아이, 은호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 상처는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아이,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이름. 그 공허가 성희의 가슴을 얼마나 짓눌렀는지는 그녀 자신만이 알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영나가 지완에게 마음을 열어가는 작은 변화를 보자마자 성희는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딸이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전조처럼 여겨졌어요. 그 두려움은 집착이 되었습니다. 성희는 영나의 일정을 더 촘촘히 관리하기 시작했죠. 약속 시간, 만나는 사람, 입는 옷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영나가 잠깐 자리를 비우면 전화를 걸었고 대답이 늦어지면 차가운 목소리로 추궁했어요. 영나는 그런 어머니의 태도에 점점 더 지쳐갔지만 반항할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성희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다시 아이를 잃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집착의 끝에는 아이의 자유가 무너지고 결국 또 다른 상처만 남을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했죠. 그녀가 붙잡으려 한 건 사실 영나가 아니라 잃어버린 은호의 그림자였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성희의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영나가 방 안에 들어가 문을 닫을 때마다 혹시 그 문 너머에서 사라져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때때로 늦은 밤 몰래 방문 앞에 서서 인기척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안도와 불안이 뒤섞인 눈빛으로 서 있던 자신을 발견하면 오히려 더 초라해졌죠. 성희의 강압적인 태도는 영나에게 또 다른 균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보호받는 게 아니라 도망치고 싶다는 갈망을 자극했어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성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나는 아이를 지키고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은 오히려 영나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굴레가 되었죠. 결국 이 모든 것은 성희가 품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잃어버린 아이의 기억, 그 공포가 지금의 집착을 낳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는 듯했습니다. 두려움으로 지키려는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영나에게 세상은 늘 갇혀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그림자와 감시가 일상이 되었고 그 안에서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할 권리는 단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죠. 그런 그녀에게 이지환의 존재는 뜻밖의 균열이자 낯선 빛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보호받는 듯한 순간적인 감각이었습니다. 행사장에서의 작은 실수, 그리고 그때 곁을 지켜준 지환의 행동이 떠올랐죠. 그 장면은 단순히 부끄러움을 덮어준 것을 넘어 영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그녀의 허술한 모습을 꾸짖지 않았고요. 대신 아무 말 없이 곁에서 무너지는 순간을 받아주었습니다. 영나는 그 경험을 통해 처음으로 내가 혼자가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그 뒤로 영나는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변화를 겪기 시작했어요. 늘 긴장하며 하루를 버티던 그녀의 시선이 어느 순간 지환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명령에 숨이 막힐 때 떠오르는 건 차가운 눈빛이 아니라 따뜻하게 바라봐주던 지환의 눈이었죠. 그렇게 그녀의 내면에는 작은 불씨 같은 감정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환 또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영나를 향한 감정이 연민이었죠. 억압 속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단순히 안쓰럽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달라졌어요. 그는 영나가 스스로 걸어나올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주고 싶다는 의지를 품게 되었습니다. 동정이 아니라 존중, 그리고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영나는 그런 지환의 태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하나의 온전한 사람으로 바라봐준다는 사실이 놀랍게 다가왔어요. 그동안 영나는 누구에게도 진짜 자신으로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성희의 딸 혹은 재벌가의 아가씨였죠. 영나라는 이름 그대로 인정받은 경험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환은 달랐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을 넘어 두려움과 흔들림까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사실은 영나에게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어쩌면 사랑의 시작일지도 모르는 떨림이었죠. 다만 그녀는 아직 그 단어를 쉽게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지환과 함께 있을 때만은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다는 느낌, 바로 그 사실이 너무 소중했어요. 예를 들어 카페에서 어떤 음료를 고를 때조차 늘 어머니의 눈치를 보던 그녀가 지환과 함께일 때는 처음으로 내가 마시고 싶은 걸 고르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작은 자유조차 큰 해방감이었죠. 그날 밤 영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지환과 함께 보낸 시간이 자꾸 되살아났죠. 웃었던 순간, 보호받았던 순간, 그리고 자유롭게 선택했던 사소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모든 장면이 새로운 감정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감정이 뭘까? 단순한 고마움일까? 아니면 그 이상일까? 지환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영나를 신경 쓰는지, 왜 그녀의 작은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요동치는지 스스로도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웠죠.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동정이 아닌 영나를 진심으로 지켜주고 싶다는 감정을 품고 있었어요. 이처럼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씨앗 같아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언젠가는 굳건히 자라 거대한 나무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었죠. 그 가능성은 영나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희망이었습니다. 반대로 지환에게는 새로운 길을 선택하게 하는 동력이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싹은 언제든 꺾일 수 있는 연약함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성희의 집착, 영나의 불안, 그리고 세상의 시선이 두 사람의 감정을 위협할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나는 그 낯선 떨림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새장 밖으로 이끌어줄 유일한 빛일지도 모른다고 믿었어요. 밤은 깊어 있었지만 박영나의 마음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낮 동안의 일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떠올랐죠. 행사장에서의 실수, 곁을 지켜준 이지환, 그리고 집에 돌아와 어머니 고성희가 건넨 날카로운 경고가 겹쳐졌습니다. 모든 것이 뒤엉켜 그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서랍을 정리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오래된 파일과 서류 더미 사이에서 낯선 노트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쓰던 수첩과는 달랐지만 묘하게 성희의 손길이 느껴졌죠. 영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을 대면 안 될 것 같았지만 이미 호기심은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래된 잉크 냄새가 풍겼고 낯선 글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처음에는 알아보기 힘들었으나 곧 눈에 띄는 단어 하나가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잃어버린 아이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날짜와 함께 여러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한 아이가 사라진 날의 상황, 찾기 위해 발버둥쳤던 흔적들, 그리고 끝내 찾지 못했다는 절망의 문장이 남아 있었어요. 글씨는 군데군데 번져 있었는데 떨어진 눈물 자국 같았습니다. 영란은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기록이 단순한 과거의 비밀이 아니라 지금껏 자신을 올가맨 이유와 연결되어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그리고 다음 장을 넘긴 순간 그녀의 눈이 멈춰섰습니다. 그곳에 적힌 이름, 은호였어요. 순간 영란은 숨이 막혔습니다. 익숙한 이름이었지만 이 노트 속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죠. 단순히 주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어머니가 잃어버렸던 바로 그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왜 어머니의 기록 속에 은호라는 이름이 있는 거지? 도대체 무슨 관계란 말이야? 가슴 깊은 곳에서 두려움과 궁금증이 동시에 솟구쳤습니다. 지금까지의 통제와 억압이 단순한 엄격함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죠. 그러나 그 진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어머니의 그림자 속 비밀이 상상보다 훨씬 크고 무겁다는 점이었어요. 영란은 노트를 덮으며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손바닥에 땀이 맺혔죠. 그동안 느껴온 막연한 의문이 이제는 또렷한 두려움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는 삶이 어쩌면 모래 위에 세운 성처럼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커튼이 가볍게 흔들렸죠. 영란은 그 작은 움직임에도 깜짝 놀라 시선을 돌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마저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어머니를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영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노트 속 은호라는 이름이 계속 떠올랐죠. 그 이름은 자신이 알지 못했던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여는 열쇠 같았습니다. 동시에 그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뒤따랐어요. 영란은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왜 자신이 숨막히는 통제를 받아야 했는지, 왜 어머니가 그토록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리고 은호라는 이름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요. 하지만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비밀은 너무 크고 무거워 혼자 감당해야 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집착 뒤에 숨어있던 또 다른 이름, 은호였습니다. 우연히 발견된 한 권의 노트는 박영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죠. 지금까지 그녀를 올가매던 굴레가 단순한 엄격함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이의 그림자에서 비롯되었음을 직감하는 순간 영란은 더 이상 예전의 영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마주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겠죠. 사랑과 두려움, 보호와 집착이 얽힌 모녀의 비밀, 그리고 그 속에서 서서히 자라나는 지완과의 감정이 교차합니다.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에요. 과연 영란은 어머니의 굴레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은호라는 이름이 밝혀낼 진실은 또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다음 화에서 더욱 깊어지는 갈등과 비밀의 조각들이 드러납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다음 전개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